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과학고 합격자들의 수학 관련 사례들 및 수학 관련 내용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7월 중순 현재 대부분 과학고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 결정이 돼서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작년하고 조금 바뀐 학교도 있고 작년하고 크게 바뀌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자소서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수학 사례, 과학 사례 적는 건 기본입니다. 학교마다 항목 내용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했던 경험을 적는다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단 항목들은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과거 몇 개의 자소서만 한번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북과고 3번 항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 수학, 과학, 정보, 융합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동을 아래 표에 적고 자신의 열정, 탐구력 및 문제 해결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동,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자신의 열정이나 탐구력, 문제 해결력 이런 거 적으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도 한번 보면요. 서울 지역 한성과고 지난해와 수학 관련 영역 항목 내용은 똑같은데요.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수학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활동과 자기주도 학습 경험, 요약하면 탐구,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이 두 가지 중에 두 개를 다 적어도 되고 하나만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은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할 거. 자, 이런 추가 설명이 있고요. 세종과고 같은 서울의 세종과고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학은 3번이죠. 지원자가 수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그 탐구 사례의 주제, 동기, 과정, 결과를 쓰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중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수행한 활동을 작성하고 자신의 열정, 성장 가능성, 창의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가로치고 초등학교 졸업 후 사례를 적어라. 앞서서 봤던 경기북과고와 한성과고 수학 관련 항목을 약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각 학교들이 이렇게 다른 듯 비슷한 듯 인천 쪽도 한번 보면요. 인천과고 같은 경우엔 수학과학 항목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는데요. 중학교 재학 중 노력했던 활동이나 탐구 경험 3개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학, 과학을 같이 적어야 되겠죠. 인천과고 올해 좀 특이한 게 작년하고 자소가 좀 바뀌었는데 학업에 기울이는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한 항목을 분량이 400자긴 하지만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탐구하고 활동과는 좀 구분되게 학업을 분리해 놓는 그런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천 지역의 인천 진상과고 여기는 이제 수학, 과학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수학 분야에서의 탐구 활동 2가지. 대하여 활동의 내용이라는 건 단체인 경우 자신의 역할, 기여도 등을 포함해라. 그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지방 과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과고 한번 보면요. 수학과 과학의 각 영역에서 지원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성장 변화를 이루어졌는지 일화를 들어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방 과고들도 항목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항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학 관련된 활동이나 탐구 또는 학업, 공부 관련된 거 모두 적으라는 소리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특강 1편에서 수학과학 소재 3대 영역 해가지고 주로 학생들이 실험이나 탐구 경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경험, 그 다음에 학습 일반 이렇게 3가지 영역에 대한 소재를 가장 많이 적는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영역이 아주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3개가 좀 섞여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보여드릴 합격자 자소서 사례도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영역 하나로 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격자 사례 보여드리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 자기소개서 합격자 수학 사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하학 공부의 본격적인 출발은 대자력의 정리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수학에서 기하가 가장 어려워 자소서 내용을 크게 그려가며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말 대자력의 정리를 저만의 방식으로 증명해 본 후 많은 변화가 찾았습니다. 저는 대자력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점 5에서 공간상의 3개의 직선이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평면 ABC와 평면 A-B-C-를 다른 평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서 조금 생략을 했고요. 결론은 뭐였냐?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보니 저희 증명법이 실제로 다른 수학자가 증명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고, 이 방법이 사형기하 분야의 매우 중요한 일환이었습니다. 저에겐 기하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어 지금은 반전기하 등 비유클리드 기하까지 공부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자력의 정리 제가 지난번에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수학 교과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주로 심화 학습 과정에서 예를 들면 KMO라든지 영재학교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푸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수학에서는 이런 정리 관련된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슨 메넬라우스의 정리라든지 체바의 정리,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뭐 신발끈 정리나 뒤에 말씀드린 세르보 정리,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요. 어쨌든 이 학생은 이 데자르그의 정리를 본인이 한번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었고 그 증명 과정을 적었습니다. 자소의 수학 사례로서. 근데 이제 증명 과정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그런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뒤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구조고요. 아마도 뭐 영재학교 준비를 안 하셨거나 또는 뭐 선행은 많이 했어도 중학교 과정 아주 심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은 과학고 자소서에 이 정도 수준까지 써야 되나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데자르그의 정리라는 게 아주 뭐 그렇게 뭐 난해하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중학교 교과 개념 내에서도 이런 활동은 사실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명한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 학생도 보면 본인이 증명했던 방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수학자가 이미 증명을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뭐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냉철하게 말하면. 또 이런 거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 어떤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어려운 정리 막 찾아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증명한 것처럼 자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과학고는 1단계 면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학고 자소서는 이 자소서 내용만으로 절대 입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공부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검증하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 그냥 그 이론을 일순간에 달달달 외워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런 질문 하신 사례도 많으십니다. 이걸 너만의 방식으로 증명했다고 하는데 이거 네가 어디 책 보고 증명한 방식을 그대로 베껴 적은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증명 과정만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증명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질문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 방식으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면담에서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해결은 복잡한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중 하노이의 탑 문제를 확장하면서 기둥이 4개인 하노이 탑 문제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옮겨야 하는 원판의 개수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이 문제에서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기둥 개수의 변화에 따른 옮기는 방법에 숨겨진 규칙을 찾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탐구하여 저만의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수열, 개차설과 같은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수식으로 끌어내지 못했지만 1년이 지난 3학년 1학기에는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옮기는 원판의 개수를 새로운 미지수로 정해 2개의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식이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정답과 원리가 일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식은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속에 숨겨진 개념들을 모두 안다기보다 주요 개념들을 드문드문 이해하고 해결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식을 만들어 풀어보니 해결 과정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연속적으로 이해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요 하노이탑 소재도 사실은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원판을 이렇게 3개를 기둥 3개 이렇게 옮겨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대편 기둥에 세우는 이런 과정. 아주 잘 알려진 문제지만 자, 이 학생은 그 문제 하노이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문제를 본인 스스로 확장해서 문제를 확장하면서 기둥이 4개인 하노이탑 문제에 호기심을 가졌다. 자, 요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선 학생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수식으로 끌어내는 과정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식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자, 식이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자,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정답과 원리가 일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마찬가지로 면담에서 과학고 선생님들이 자세히 물어보시겠죠. 이 수식을 이끌어내는 과정, 정형화된 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실제로 했다면 본인이 식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실제로 이 학생은 이 면담 시간의 대부분을 이 문제 관련된 질문으로 채웠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본 소재였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앞에 학생처럼 증명 과정을 자세하게 적으면 그것에 대한 질문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고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작성 전략에도 있습니다. 면담이나 면접이 워낙 중요한데 특히 1단계 면담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본인이 자소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잘 알고 자신 있는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누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두 학생 모두 이런 활동에서 그냥 내가 수학 잘한다 이렇게 잘난 체만 한 게 아니고 이런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본문 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학생 보면 자, 이전까지는 공식은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공식을 내가 만들어 보니 해결 과정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연속적으로 이해한 느낌이라 좋았다. 이런 내용으로 일종의 배우고 느낀 점이죠. 이걸 적었습니다. 자, 앞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한 이 증명법이 사형기하 분야에 매우 중요한 이론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게 본인한테 기하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반전기하 등 비유클리드 기하까지 공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신의 수학적인 공부나 탐구가 발전하는데 큰 터닝포인트가 됐다. 그런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학생 같은 경우 처음에는 기하 쪽에서 자신감을 찾기 어려웠다 이렇게 썼는데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선생님들이 이 자소서 소재를 단순히 학생의 수학에 관련된 어떤 무용담이 아니라 이 학생 수학 공부의 특성, 이 학생이 수학을 공부해왔던 과정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과학고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단순히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탐구를 했던 사례 하나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고를 때 그 소재가 자신의 수학적인 특성을 얼마나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의 난이도보다 사실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밖에 과학고 합격자들의 자소서 수학 사례 좀 소재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나만의 방식으로 증명을 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중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냥 이렇게 단순한 문제풀이의 하나의 공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 나온 이런 간단한 정리들도 본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 비록 이런 증명이 이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는 학생들은 쓸 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도 쭉 보시면 물방울무늬 도형의 면적 구하는 식 유도, 일반적인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아니면 입체 도형 뭐 면적이나 최적 구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공부인데 그걸 좀 확장시켜서 공부를 해본 거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물방울무늬 도형 면적 구하는 게 학원이나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제시해 준 게 아니고 본인 방 안에 이렇게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에 바늘에 이제 물방울 무늬가 끝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런 거는 면적을 어떻게 구하지? 뭐 그런 진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물론 뭐 고등학교 선행까지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재를 단순히 저는 적분까지 배워서 적분으로 이걸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소서 자기도학습 전형 취지에도 안 맞거니와 그냥 적분만 배우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과정을 과학고에서 수학과학 영재라고 뽑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적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물방울 무늬의 도형 면적 구하는 걸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기가 중학교 수준에서까지 배운 개념들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적분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적분 개념을 도입해 버린다면 그런 건 자소서 소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앞에 하노이탑 학생도요 보면은 뭐 군수열 개차 수열 같은 걸 몰랐기 때문에 수식으로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군수열이나 개차 수열 같은 고등학교 수학 개념들을 자신도 모르게 선행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각형의 오심 탐구를 통한 세르보어 정리 증명, 그 다음에 이런 소재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엔 다각형이 많을까 원이 많을까, 이게 궁금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탐구를 해봤다, 뭐 이런 내용을 적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재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서 자기 뇌피셜만 돌려서 허무맹랑한 얘기들만 한다면 입시용으로서는 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이런 엉뚱한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학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이끌어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도 아주 단골 소재입니다. 황금비와 피보나치 수열 원리 탐구. 자연의 어떤 현상 속에서 수학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사례로서 피보나치 수열 많이 얘기를 하지요. 또 그것이 황금비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맨 밑에 거는 뭐 영재학교 학생인지 과학고 학생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스마트폰 패턴 잠금에 가능한 경우의 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탐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주의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사례로 하나 적어봤는데, 수학 한 문제를 풀기 위해 6시간이나 끙끙대며 씨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80점이 100점이 되기도 했고 자신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이런 성적 변화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학 한 문제를 풀기에 6시간이나 끙끙댔다. 앞선 자소서 항목에서 자신의 수학적 열정을 보여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집중해서 오랫동안 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또 한 문제 갖고도 내가 이렇게 오랜 고민을 한다. 이런 걸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검증할 수도 없는 이런 열정은 자소서에 아무리 많이 써도 선생님들께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였길래 6시간이나 끙끙댔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6시간 동안 본인은 뭘 한 건지, 본인이 고민했던 수학적인 여정이 담겨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특별한 사례들로만 보이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기 나오는 뭐 세르보어 정리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데자르그 정리,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중학교 그냥 내신 잘 맞는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개념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런 소재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 소재 표현에서 이런 어려운 뭐 용어들, 난해한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또는 뭐 근해 공식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배운 개념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만의 어떤 수학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증명이 됐던 정리가 됐던, 아니면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엉뚱한 상상력을 펼쳐서 다른 분야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라는 건 우리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고 개인마다 맞는 답은 다 다른 겁니다. 오히려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소재들은 이제는 너무도 식상할 수 있는 소재들인 거죠. 그래서 과학고 자기소개서 수학 사례 적으실 때,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특성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100명을 만나보면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역이라든지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 또는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게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 과학고 자기소개서 수학 영역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일단 중학교 수학 교과서나 참고서, 본인이 공부했던 자료들 쭉 펼쳐보시면서 자신이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던 단원, 또는 호기심을 갖고 풀어봤던 문제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문제들, 또는 선생님한테 했던 질문들, 친구들한테 해줬던 설명들, 자, 이런 것들 한번 쭉 정리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수학 공부 내에서의 자신만의 수학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게, 특성을 찾아내는 게 과학고 자소서 수학 항목 작성의 핵심이다. 그 특성이 뭔지 자신이 설명할 수 없으면 과학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특성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아무런 특성이 없는 학생, 자, 여러분이 과학고 선생님이시고 미래의 수학자 과학자를 뽑는 입장이라면, 자, 그런 학생들 뽑고 싶어 하실까요? 자꾸 우리 학생들이 과학은 뭐 내가 실험했던 거, 뭐 과학은 또 뭐 발명품, 또 뭐 탐구했던 그런 사례, 보고서 썼던 거, 이런 게 많아서 자, 그런 거 적으면 되겠지 하고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은 수학으로 무슨 활동을 해, 수학으로 무슨 탐구를 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탐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또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수학 과학적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말 중요한 면담에서도 본인의 자소서가 합격에 진짜 도움이 되는 자소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그 영상 주제를 제안해 주시는데 저도 제한된 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응이 좀 좋은,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은 영역의 영상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고 자기소개서 특강도 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이 영상으로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의 성원, 관심, 댓글,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의 특강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영상,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좀 표시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 때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